지금부터 북군사위성 발사체 관련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참석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봉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현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방부 측 참석자입니다. 방위정책관 김수광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성일종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통보가 됐습니다. 워낙 긴급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통지를 아주 짧은 시간에 하다가 보니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강의하시는 분, 출장 가신 분, 해외에 계신 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하시질 못하시고 김태우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로부터 보고를 좀 받고요. 또 보고 받기 전에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저희 당이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을 통해 IMO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적인 것은 물론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세계 질서까지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특히 이번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배후에는 러시아와 군사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한 데 대한 담례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러시아가 쏘아 올린 군사 위성수만 총 1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 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를 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러 간 군사적 거래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간 우리 안보는 9.19 군사 합의로 인해 북한의 위협으로 기습 공격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갖게 된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9.19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완충구역 내 포사격 위반 112여 회,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 3,400회 등으로 9.19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내를 갖고 평화의 안착을 위해 애써왔지만 돌아온 것은 늘 도발이었습니다.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금년에만 미사일 발사에 약 1조 원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용이면 굶주린 북한 국민들에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 씨 일가는 자신들의 3대 독재 세습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위성 발사로 끊임없이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륜 범죄나 다름없는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너무 큽니다. 안보의 사령탑인 합참의장도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김명수 합창의장의 임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는 늘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야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자녀 학폭과 주식 문제, 골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고 특히 주식은 전량 매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소의 흠결이 있지만 국가 안보의 공백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잠시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국방부 측으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부 여당이 함께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김태우 박사입니다. 갑자기 소집을 받고 와서 옷차림이 이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 발사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약간의 분석과 우리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건의 말씀 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분석을 해보면 북한이 미사일이나 이 위성을 쏠 때는 뭐 위성이나 미사일이나 쏘는 거는 꼭 같습니다. 꼭대기에 뭐가 달리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죠. 사실은 군사적 의미는 다 막중합니다. 쏠 때는 꼭 세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국내 정치 선전 뭐 이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국제관계 뭐 대한민국을 겁을 준다든지 미국에게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또 하나 있고 이제 세 번째가 기술적 진전을 위해서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통상 다 복합적으로 얽히는데 이번에는 특히 기술 분야의 진전 이게 목적성이 강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5월달, 8월달 두 차례 위성 발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매우 다급한 일이고요. 자, 이 부분 이렇게 이런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당장 신경을 써야 될 것.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이런 것들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북한이 정찰 위성을 제대로 작동시키게 되면 눈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북한의 이 대량 살상 무기는 타격 위주로 그 능력을 키워왔죠. 그런데 이제 눈이 갖추어지면 패키지가 갖추어지는 겁니다. 패키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게는 위협의 정도가 커진다는 거 이런 걸 염두에 꼭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와 이 우주 기술을 교류 협력했을 가능성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이 우주 위성 발사 관련해서만 자문을 들었을 것인가? 저희 전문가들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도 기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다른 분야 뭐 ICBM 재진입 여러 분야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좁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장 우리 군에서 우리 합참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는 지난번 1차 발사 실패 때 5월 24일이죠. 우리 한미군이 그 수거물 잔여물들을 수거하고 분석하고 해서 북한의 위성은 이 해상도가 우리 서방 세계 상업 위성보다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적 가치는 전혀 없다. 뭐 종이 인형이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정보력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상대방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이 자기들의 실제 능력을 숨기기 위한 기만 전술을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실력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우리 군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제 이 당정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여당이 뭐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안보와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이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4대 화약고에 속하는 것이 한반도 아닙니까? 중동 사태가 확전이 된다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에너지를 빼앗기고 중동에서도 에너지를 빼앗긴다면 당장 대만 해협과 한반도가 넥스트 배틀필드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하신다면 지금 노고닥에 있어서는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안보와 민생이라는 이 두 개의 슬로건을 같이 들고 나와주시면 좋겠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차제에 직접 이 위성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발 이 강군을 건설하고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여야가 협조해 주기를 저희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합참의장 임명권에 대해서 저희도 한 말씀 보태자면요. 나폴레옹 스페인 연합 함대에 대항해서 영국 해군이 승리를 거둘 때 사령관이 넬슨 제독이었습니다. 넬슨 제독은요 상당히 평가가 나빴던 사람입니다. 다른 공직자 부인하고 바람이 나서 사생활을 낳았고,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생활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전쟁을 치러야 하고 국가를 지켜야 하는 소위 국방 관계자들을 뽑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잘할 것이냐, 국가를 잘 지킬 것이냐, 그걸 먼저 따져야지 왜 사소한 걸 따지고 듭니까? 참 저희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이번 이 발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과 또 정치권, 정부 모두가 안보를 다시 한번 더 다져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다음 순서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종료 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이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까지 국방부로부터 북한 군사 위성 발사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심각한 이 안보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를 다 함께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위성체가 발사가 되면서 낙하가 될 그 지점에 대한 우리 어민들 보호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하 구역에 대한 국민 보호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군과 해경이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 어민들을 소개한다든지 사전 통제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많이 알려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는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공조 문제입니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는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일에 튼튼한 공조하에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9.19 군사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찰 정보 자산이 운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습시에 우리가 그만큼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의원님들께서 표시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합의에 대해서 원점으로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ICBM 진전과 위성 고도에 따른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아주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보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게 안보리 결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는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참의장은 작전사령탑입니다. 이 작전사령탑의 공백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전사령탑의 공백에 대한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 작전사령탑에 대한 임명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지요? 재검토는 당론인가요?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당의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러시아의 중수에다가 요청을 해달라고 국방부에 하신 건지 아니면 러시아에 그걸 러시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저희 당에서 요청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정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